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 능력 1급 필기 3과목 데이터베이스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액세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드릴 때 이번에도 자막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연필 한 자루 손에 드시고 저랑 같이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 첫 번째 파트 저 독고리랑 같이 잘 마무리하면서 준비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교재 뒷부분에 각 문제들에 대한 해설도 잘 첨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이 450문제로 완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이다. 맞아요, 여러분. 자, 2번 볼게요.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며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튜플은 레코드, 행단이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를 입력 또는 삭제 시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는 그랬죠? 여러분, 정규화 2번이 정답입니다. 정교화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테이블을 분리시키고요. 데이터를 삭제해도 원본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추상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추상화는 특정 그룹 내에 공통점으로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걸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액세스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2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단독 사용 모드, 단독으로 열기로 열어야 파일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어요. 파일 암호 설정할 때는요, 단독으로 열게 한 다음에 파일 메뉴 정보 탭에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 이거를 클릭하게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의 보안 및 회복, 무결성, 그리고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언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뭐예요? 1번이죠. 데이터 제어, DCL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정의어는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보통 DB 관리자, 설계자가 사용됩니다. 데이터 정의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의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정의어의 명령어로는 create, alter, dro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이번엔 조작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작어는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처리할 때 씁니다. 이때 사용되는 언어예요. 절차적 언어와 비절차적 조작 언어로 분류가 됩니다. 자, 명령어로는 뭐가 있습니까? select, update, insert, delete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데이터 제어입니다. 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 기존의 테이블에 레코드로 추가하려는 경우 기본 키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들이 고유한 값이 되도록 데이터를 수정해서 가져올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더라도요, 원본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져오게 한 데이터를 변경해도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쿼리에 여러 테이블을 포함할 때는 조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맞고요. 내부 조인은 이 두 테이블에서 조인하는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을 반환하려는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외부 조인 볼게요. 조인되는 두 테이블에서 공통된 값이 없는 데이터를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조인에 사용되는 기준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다르거나 호환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조인은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 연결 방법을 정의하는 것으로 기존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됩니다. 자, 틀린 거 4번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 중복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중복으로 인한 데이터 불일치 시 일관성을 잃게 된다. 맞고요. 중복된 값에 대해 같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중복이 많아질수록 갱신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는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4번 볼게요. 제어가 분산되어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쉬워진다. 여러분, 데이터가 중복이 되면요, 제어가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무결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4번이 틀린 겁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 데이터 모델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 1번 볼게요.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의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작 값들의 집합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도메인 그러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이 데이터들을 표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3번. 속성들로 구성된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맞죠? 아까 우리 문제 풀어봤잖아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애트리뷰트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널, 빈칸을 가질 수 있어요. 널 값을 가질 수 없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기본키죠, 기본키. 꼭 있어야 됩니다. 네, 4번이 틀렸습니다. 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해서 보여주는 방식.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부 조인이라고 부르죠. 2번입니다. 자, 그럼 외부 조인은 뭐예요, 여러분? 외부 조인은 두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를 포함하는 걸 외부 조인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10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 기본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기본키는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이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는 좀 전에 얘기 드렸죠. 널 값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에는 항상 고유한 값이 입력되도록 자동으로 확인시켜주고요. 4번을 볼게요. 4번이 틀렸네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기본키 설정을 해제하면 해당 테이블에 설정된 관계도 삭제가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키를 해제하려면요, 관계를 먼저 삭제해야지 기본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참조 무결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자, 참조 무결성은 참조하고 있는 참조되는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결성, 결함이 없죠. 2번 볼게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 즉 외래키 값이 있는 테이블의 레코드 삭제 시에는 참조 무결성이 위배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기본키 값이 있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삭제할 때 참조 무결성 규칙은 위배돼요. 근데 외래키 값이 있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해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교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자, 대체로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맞고요. 우리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맞습니다.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죠. 자, 그리고 3번. 정교화를 통해서 종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요, 종속성, 중복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곤란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이라 그러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중복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이론이 바로 정교화입니다. 종속성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액세스 개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쿼리는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 데이터의 입출력 화면을 작성해주죠. 자, 3번 볼게요.
매크로는 모듈에 비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한 것이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매크로는요 반복적인 작업 수행 시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매크로라 그럽니다. 자,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3단계 구조 중 하나입니다. DB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스키마를 무엇이라 그럽니까? 자, 우리 개념 스키마라 그러죠.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외부 스키마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외부 스키마는요, 서브 스키마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관점에서 본 논리적인 구조를 외부 스키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한번 살펴보죠. 내부 스키마는 뭡니까? 물리적 저장 장치, 기계적 관점에서 본 구조를 내부 스키마라 그럽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교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아까 정교화는 뭐예요?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네, 이해하기 쉽고 확장하기 쉽도록 테이블 구성해 주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한 테이블에 너무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제거한다. 맞고요. 우리 정교화를 실행하면 모든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해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필드는 테이블마다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죠. 필드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1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16번의 답,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 그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테이블에 원치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데이터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저장되는 데이터 값들이 항상 일관성을 갖고 유효성, 정확성,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제약 조건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ER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에 기호와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우리 사각형은요 개체를 뜻해요. 개체. 얘가 답입니다. 사각형은 얘랑 답이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 이 마름모는 관계. 얘가 맞네요. 2번이 맞는 겁니다. 자, 타원은 속성을 뜻해요. 얘랑 이어져야 돼요. 3번 틀렸고요. 밑줄타원은요 의존개체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키 속성을 말하게 됩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1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인 엑셀 통합 문서를 가져오거나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새 테이블로 추가해서 원본. 맞습니다.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중 하나를 지정해서 레코드로 추가할 수 있고요. 테이블 쿼리, 매크로 등 원하는 개체를 지정해서 가져오기. 자, 여러분 테이블이나 쿼리 이건요 엑셀 문서가 아니죠. 테이블 쿼리는 뭐예요? 액세스 문서 파일이죠. 네, 3번입니다. 3번. 얘는 왜 틀렸다고요? 이 테이블 쿼리는 액세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관성 유지해야 되고요. 보안을 보장해야 됩니다. 무결성도 유지해야 되죠. 종속성을 유지한다? 아까 우리 참조 무결성에서 배웠죠? 중복성과 종속성은 배제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20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아래 쿼리에서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하기 위해 괄호 안에 넣어야 할 조인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셀렉트 다음에 필드 목록 나오죠? 프롬 다음엔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20번의 답,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두 개의 테이블이 일치하는 것만 결합하게 하는 겁니다. 이너 조인 한 다음에 온 들어가게 됩니다. 온. 테이블 1과 테이블 2의 필드가 동일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2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설정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정의 입력 마스크 기호입니다.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구는 소문자로 변환한다? 구는요 숫자를 입력하는 거죠. 숫자. 틀렸고요. 크다 기호는 뭐예요, 여러분?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작다는 뭐예요, 여러분? 소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소문자.
그 다음에 4번이 맞네요, 여러분. L은 영문자와 한글만 입력받도록 하는 겁니다. 필수 속성을 가지죠.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 편집, 대화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관계를 구성하는 어느 한쪽 테이블 또는 필드 및 쿼리를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조인 유형을 내부 조인, 왼쪽 우선 외부 조인,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한 경우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된 레코드 모두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자, 볼게요. 관계의 종류를 1대 다, 다대 다, 1대1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관계의 종류는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를 구성하는 그 테이블 간의 기본 키와 외래키 설정에 따라서 이 자동으로 관계가 1대1인지 1대 단지가 선택이 이루어짐, 자동으로 맺어집니다. 관계가 4번이 틀렸어요. 선택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테이블 필드 속성 설정할 겁니다. 이 사용하는 인덱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덱스를 설정하면요, 레코드의 검색과 정렬 속도가 빨라집니다. 맞죠? 찾는 속도가 빨라져요, 여러분. 인덱스를 설정하면요, 레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 속도는 느려진다. 맞고요. 데이터 형식이 OLE 개체인 필드에는 인덱스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4번 볼게요. 인덱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이 가능하므로 주로 기본 키에 설정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10개까지 필드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24번 볼게요. 다음 중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폼 필터를 적용하여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시할 수 있다. 여러분, 필터 기능은요, 폼 보기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가능한 거지 디자인 보기에서는 못해요, 여러분. 1번이 틀렸습니다. 2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관계가 설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이 커스터머 테이블, 이 커스터머 보이시죠? 이 고객 번호가 천사인 레코드만이고, 아티스트 테이블에는 작가 이름이 캣 레코드가 있습니다. 다음 중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 가능한 SQL문은 그랬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Insert into artist, 아티스트 테이블에 넣으래요. values 뭐 넣으래요? ace와 한국과 널, 그리고 널을 넣으래요. 자, 아티스트 테이블을 보니까 작가 이름, 국적, 생일, 사망일 보이시죠? 작가 이름에는 ace, 국적에는 한국, 생일에는 널, 사망일도 널, 빈칸으로 넣겠다 이겁니다. 1번이 맞죠, 여러분? 네, 1번이 맞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insert into 신타라고 읽을까요? 네, 신타 테이블에 고객 번호와 작가 이름 필드에 넣어라 이거죠. values 뭐 넣으래요? 고객 번호에는 천사, 작가 이름에는 에이스를 넣으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작가 이름 에이스 넣을 때 여기 보시면 아티스트랑 관계가 맺어져 있죠? 요 작가 이름에는 뭐만 있다 그랬어요? 아티스트 테이블의 작가 이름에는 캣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참조되는 신타 테이블에는요, 아티스트에 없는 에이스라는 작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insert into customer, 커스터머 테이블에 고객 번호랑 이름을 넣으래요. 예, 커스터머의 고객 번호랑 고객 이름, values 뭐 넣으래요? 천사랑 에이스 넣으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에는요, 고객 번호가 기본 키죠? 아까 커스터머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사 레코드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다 또 천사를 넣는다고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기본 키는 중복된 레코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insert into 신타 values, 자, 1, 2, 3, 4 그리고 cat, 유아 넣으래요. 자, 신타 테이블에 고객 번호에는 1, 2, 3, 4, 작가 이름에는
cat, 그리고 작품 종류는 UR을 넣으랬는데, 자,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 신타가 갖고 있는 커스터머 테이블에 이렇게 고객 번호끼리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커스터머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사가 있다 그랬죠? 여기 천사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1, 2, 3, 4라는 레코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6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에서 입력 마스크를 대문자로 LA 그리고 숫자 09 그리고 물음표 했습니다. 설정한 경우 입력할 수 없는 값은 여러분 L은요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영문자랑 한글만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영문자랑 한글. 그래서 맨 앞에는 영문자나 한글이 이렇게 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A는요 입력이 필수인데 얘는 영문자도 되고 숫자도 되고 한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와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와도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0 했죠? 0은 뭐예요? 필수 입력이죠.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보면 0부터 9 사이의 숫자가 여기까지 다 맞아요, 여러분. 1, 2, 3, 4 다 맞고 9를 볼게요. 자, 9는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숫자나 공백이 입력 가능하고 공백은 저장이 안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들어갈 수 있고 얘처럼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숫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근데 뒤에 물음표 보이십니까? 물음표는요,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물음표 자리에 이제 얘가 5번째 자리잖아요. 5번째 자리에 선택적으로 영문자랑 한글만 입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5번째 자리에 얘 뭐 있어요? 숫자가 있죠? 얘가 틀렸네요. 1번이 틀렸어요. 얘는 됩니다. 예, A. 그래서 A는 영문자나 한글이 들어가니까 얘는 되고 1번, 5번째는요. 예, 숫자는 못 들어갑니다. 왜요? 물음표는 한글과 영문만 가능한 겁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27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고객과 구매 리스트 테이블 관계에 참조 무결성이 항상 유지되도록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지금 고객 테이블과 구매 리스트가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죠? 고객 번호가 구매 리스트 고객 번호 필드와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에 없는 경우,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하나만 있는 경우,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구매 리스트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 값이 얘가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 없는 경우,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있으려면요. 고객 테이블에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매 리스트 테이블에 고객 번호에 있는 게 고객 테이블에 고객 번호에 없다.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28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일련 번호 데이터 형식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일련 번호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필드의 크기는 4바이트고요. 정수 형태로 복제 아이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자, 그러면 필드 크기도 같이 변경이 돼요. 자, 틀린 거 4번입니다. 일련 번호의 필드 크기는 변경할 수 없다?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복제 아이디 방식으로 변경되면 필드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는 4바이트인데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2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 S넘버 필드 레이블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학번으로 표시되고자 합니다. 필드의 레이블을 학번으로 보이고자 할 때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캡션에서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필드에 할당되는 크기가 가장 적은 데이터는, 자, 여러분 1, 2, 3, 4에서 자리를 가장 작게 차지한다. 자, yes, no입니다. yes, no. yes, no는 1비트 들어요. 1비트. 그죠? 그리고 날짜 시간은 8바이트 들고요. 통화도 8바이트입니다. 일련 번호도 4바이트 됩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3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본 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모든 테이블에는 기본 키를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 키가 없어도 테이블로 만들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액세스에서는 단일 필드 기본 키와 일련 번호 기본 키만 정의 가능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필드도 기본 키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3번이 맞는 답입니다. OLE 객체나 첨부 파일 이런 거는요, 기본키 할 수가 없어요. 4번도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입사 지원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개의 이력이나 경력사항을 갖는 경우 가장 적절한 테이블 구조는? 자,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개의 이력을 그리고 경력사항을 갖는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지원자 테이블에는요, 지원자 아이디, 그리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렇게 보이고요. 경력 테이블에는요, 경력 아이디, 그리고 지원자 아이디, 지원자 아이디는 한 사람이겠죠? 예, 그리고 회사, 직무, 근무기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자 테이블과 경력 테이블을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마다 한영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데이터 입력 시 이 필드는 한글, 이 필드는 영문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정할 수 있는 필드 속성은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IME 모드라 그럽니다. 33번의 답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캡션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문제 풀어봤죠? 제목 표시줄에 표시될 텍스트를 지정하는 게 바로 캡션입니다. 3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테이블의 조회 속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자, 조회 속성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맞고요. 조회열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해서 이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조회 목록으로 표시할 열의 개수는 변경할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열의 개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5번 문제 풀어볼게요. 특정 필드의 입력 마스크를 LA 연구 샵으로 설정했습니다. 입력 가능한 데이터로 옳은 것은? 자, 아까 우리 L은 뭐였어요? L은 영문자랑 한글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A 이렇게 2, 3, 4 중이 답이겠네요. 2, 3, 4 중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A라고 했죠? 영문자, 숫자, 한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한글 들어갔고 숫자 들어갔고 네, 숫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0 그랬죠? 0은 숫자만 필수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칸에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요. 얘 B 나왔네요. 얘 틀렸고요. 얘 숫자 나왔죠. 자, 2번하고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가 나왔어요. 9는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들어갔죠? 예,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샵을 한번 볼까요? 샵은 뭐예요? 숫자나 공백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5가 들어가니까 얘는 맞고 2번이 답이네요. 얘는 뭐예요? 문자가 들어가 버렸어요. 얘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서 코드를 기본키로 하는 부서 테이블과 부서 코드를 포함하는 사원 정보가 있는 사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관계를 설정해 봤습니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단, 한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소속되어 있고 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이 됩니다. 자, 요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면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려는 사원의 부서 코드는 반드시 부서 테이블에 존재해야 된다. 네, 이게 맞죠, 여러분? 네, 참조 무결성은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려는 사원의 부서 코드가 반드시 부서에 있어야 됩니다. 부서 테이블에 입력하려는 부서 코드는 사원 테이블에 없어도 상관없지만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려는 부서 코드는 부서 테이블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자, 2번 볼게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면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를 수정하면 부서 테이블의 해당 부서 코드도 자동으로 수정된다. 이건요, 여러분,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걸 체크해 놔야 됩니다. 관련 필드.
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려는 사원의 부서 코드는 반드시 부서 테이블에 존재해야 된다 돼 있는데 안 되죠, 여러분. 자,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네,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원 테이블에서 사용 중인 부서 코드는 부서 테이블에서 삭제할 수 없다? 있죠. 예, 설정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1인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이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단 학생 테이블의 기본키는 학번이다라고 돼 있죠. 37번 1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D함수는요, 맨 처음에 필드가 오죠?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조건이 들어갑니다. 우리 D함수에서 각 칸의 인수에는요, 쌍따옴표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D카운트 개수를 세시오. 별표 모든 레코드를 세시옵니다.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조건은 뭐예요? 학년 필드가 모인 1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 나이 필드의 유효성 검사 규칙을 아래와 같이 지정했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했죠? 크다 20 했어요. 그러면 이 필드는 20보다 큰 값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유효성 검사 텍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20보다 큰 값이 입력되지 않았을 때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는 20보다 크다, 20보다 큰 값으로 입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20을 입력하면 숫자는 크다 20으로 입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값을 다시 입력을 해야만 한다 라고 돼 있죠. 3번이 맞습니다. 3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키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기본키는 모든 레코드들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필드에 지정합니다.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테이블에서 기본키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며 한 개의 필드에만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지정 안 해도 테이블 성립된다 그랬죠?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 필드에 기본키 지정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 필드 데이터 형식의 필드의 각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통화 형식은 소수점 4자리까지 숫자를 저장할 수 있고요. 기본 필드는 8바이트이다.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yes, no 형식은 yes, no, true, false, on, off 등과 같이 두 개의 값 중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 사용되는 걸로 1비트이다. 맞습니다. 아까 풀었죠. 일련 번호 형식은요. 새 레코드를 만들 때 1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메모 형식은요. 텍스트 및 숫자 데이터가 최대 255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65,535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텍스트 형식으로 했을 때가 255자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에서 내보내기가 가능한 파일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내보내기는요, XS에서, XS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는 거죠. 엑셀 파일 내보낼 수 있고, HTML 문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ODBC도 내보낼 수 있어요. 근데, VBA는 못 내보내요,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4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두 개 테이블 사이에서 외래키에 해당하는 필드는 그랬습니다. 자, 단 밑줄은 각 테이블의 기본키를 의미하고요. 밑줄에 해당하는 건 직원 테이블의 4번 필드와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외래키는 뭐가 돼요? 여러분, 직원 테이블에 부서명이 됩니다. 왜요?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이 기본키인데 이거와 동일한 필드가 여기 있죠? 네, 그래서 4번입니다.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이 정답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형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 1번 볼게요. 텍스트 형식에는 텍스트와 숫자 모두 입력할 수 있다. 맞아요. 숫자 형식에는요, 필드 크기를 설정해서 숫자 값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메모 형식에는 텍스트와 비슷한데 최대 255자까지 입력하다. 아까 풀었었죠, 여러분? 몇 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요? 65,53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형식이 255자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틀린 거 3번입니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정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강조, 표시하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하나 이상의 조건에 따라 폼과 보고서 컨트롤의 서식, 그리고 컨트롤 값의 서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값이 변경되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은 해제되고 기본 값으로 바뀌게 되죠?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폼이나 보고서를 다른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거나 내보내도 조건부 서식은 유지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보낼 경우는요, 적용되었던 조건부 서식은 해제가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개념적으로 객체와 관계로 구성되고요. 객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해 주는 것을 인스턴스라 한다. 틀렸죠, 여러분? 인스턴스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속성입니다. 속성. 애트리뷰트입니다. 애트리뷰트.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객체와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을 ER 다이아그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관계는 객체 관계와 속성 관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46번 한번 볼게요.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DML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맞습니다. 비절차식 데이터 조작 언어는요,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할지를 명시할 뿐 어떻게 구하는지는 명시할 필요가 없죠. 자, 비절차식 데이터 조작 언어는요, 절차식 데이터 조작 언어보다 배우기가 쉬워요, 여러분. 사용하기가 쉽지만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 비절차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4번이 틀렸네요. 자, select, update, create, delete. 여러분, create는요, DML이 아니에요, 여러분. create는 데이터 정의어에 속하는 거죠. DDL이라고 합니다. 정의어에는 뭐가 있어요? create, alter, drop이 있죠. 네, 틀린 거 4번입니다. 자, 47번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값 테이블에는 A가 1, 2, 3, 4, 5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을에는요, 이 A 속성이 0, 2, 3, 4, 6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다음 SQL 구문의 실행 결과는 우리 여기에 select A from 값 테이블에서 A 속성을 검색할 텐데 유니온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온은 뭡니까? 결합입니다. 결합. 통합입니다. 이 통합지리의 뜻은 성격이 유사한 두 개의 테이블이나 지리의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랑 0, 2, 3, 4, 6을 결합하는데 동일한 건 그냥 배제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가 두 개 있으면 하나는 빠집니다. 그래서 값과 을의 테이블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0,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유니온 select A from 을 테이블에서 A를 검색해서 유니온 결합해라 이 소리입니다. 뭐랑 값 테이블에 있는 A 속성이랑 결합하라 이 소리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조회 속성에서 콤보 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바운드열의 기본값은 1이며 열 개수보다 큰 숫자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열이 하나밖에 없으면 1이고요. 두 개 있으면 2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2번 볼게요. 행 원본 유형을 값 목록으로 설정한 경우는요. 콤보 상자에 표시된 값만 입력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목록 값만 허용 이거를 선택했을 때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값 목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직접 입력한 값을 원본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자, 행 개수는 최대 255개까지, 그리고 실제 행의 수가 행 개수를 초과하면 스크롤 막대가 표시가 됩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문자열 함수의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INSTR 나와 있죠? INSTR은 자, 스타트 번호가 처음에 들어가요. 스타트 번호 3번이죠. 문자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찾을 문자열이 나옵니다. 뭐 찾으래요? A 찾으래요. 자, 옵션. 자, 1이라고 돼 있죠? 이 옵션 창은요, 0이라고 쓰면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찾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몇 번째부터 찾으래요? 세 번째 문자열부터 찾으래요. 자, I 첫 번째, 빈칸 두 번째, H가 세 번째입니다. 얘부터 뭐를 찾으래요? A 찾으래요. 대소문자 구분 없이. 그럼 뭘 찾는 거예요? 여기 있는 A를 찾게 됩니다. 여기. A 찾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예요. 자, 이 A가 몇 번째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H부터 찾으니까 하나, 두 번째에서 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A가 몇 번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잖아요, 여러분. 네 번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인덱스 왜 한다 그랬죠? 데이터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데이터 검색 및 정렬의 작업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요. 1번이 답입니다. 5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하나의 테이블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없는 쿼리는? 자, 1, 2, 3, 4 중에 마법사를 이용해서 쿼리 만드는 게 아니다. 뭡니까? 4번입니다, 여러분. 불일치. 자, 불일치 검색 쿼리는요, 두 개의 테이블이나 쿼리를 비교해서 불일치, 일치하지 않은 레코드를 추출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에 학년별 검색 매개 변수 쿼리를 실행해서 나타나는 메시지 상자에 A에는 2, B에는 3을 넣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between 대괄호 A and B입니다. 그럼 뭐예요? A와 B라는 걸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between A and B 공식은 어떻게 들어가요? A부터 B까지라는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A에 2를 넣고 B에 3을 넣었어요. 여기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필드가 학년이죠. 그래서 2학년과 3학년, 2학년부터 3학년 데이터가 차례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3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 급여 테이블에 대한 SQL 명령을 실행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빈칸은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네. 자, 사원번호 1, 2, 3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성명은 가나다, 가족수는 둘, 넷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얘는 혼자 사는 사람 같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select count 성명. 자, 성명 필드에 개수를 세시오. 어느 테이블에서? 급여 테이블에서. 그럼 성명을 세니까 뭐가 돼요? 3개죠. 얘는 3 맞습니다. 2번 볼게요. select count 가족수. 가족수 세례죠. 여러분, count는요, 레코드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널값도 포함해요. 빈칸도 셉니다, 여러분. 빈칸도. 자, 카운트하고 필드명을 넣으면요, 레코드의 개수를 세는데 널값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빈칸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수 데이터 들어간 게 2개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3이 아니라 2가 나오게 됩니다, 2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select count 별표. 자, 모든 필드의 개수를 세시오. 모든 레코드의 개수를 세시오죠. 모든 레코드의 개수. 자, 이 별표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널값도 포함하고 빈칸도 세게 됩니다. 자, 급여 테이블에 레코드의 행수를 세시오. 자,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예요. 3 맞고요. 자, 그 다음에 select count 별표 from 급여. 자, 급여 테이블에서 개수를 세래요. 왜요? 가족수 is null. 가족수가 빈칸인 레코드의 개수를 세시오. 빈칸은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결과는 1이 나옵니다. 자, 틀린 거 2번입니다. 얘 결과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2가 나옵니다. 2. 5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찾거나 바꿀 때 사용하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1, 샵 3 그랬죠? 이 샵은 숫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103, 113, 그리고 123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 물음표자 하면 이 물음표는 글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소비자, 소유자, 소개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느낌표하고 비유했죠? 그럼 뭐예요?
이 느낌표의 뜻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자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비유자. 비하고 유자. 그래서 소비자와 소개자가 검색된다 해야 되는데 얘는 비자가 들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AC 그리고 D죠. A 빼기 C라고 하면요. A부터 C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B, A, D도 되고요. 그리고 B, B, D도 됩니다. 왜? A부터 C까지 글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틀린 거 3번입니다. 5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쿼리 실행할 때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했어요. 사용자에게 조건을 입력받아 사용하는 쿼리. 자,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아까 우리 풀어봤죠?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합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선택 쿼리 알아볼게요. 선택 쿼리는 기본적인 단순 쿼리죠. 하나 이상의 테이블 그리고 쿼리 조합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럴 때 사용되는 쿼리입니다. 자, 우리 요약 쿼리는 뭐 할 때 써요?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위한 그룹별로 계산하기 위한 쿼리고요. 크로스텍 쿼리는 뭡니까? 특정 필드의 합계, 평균, 개수 이 같은 요약 값을 열과 행 방향의 표 형태로 표시할 때 씁니다. 이 크로스텍 쿼리 할 때 주의하실 점, 알아둬야 될 점은 뭐예요? 행머리글은 최대 3개, 열머리글은 1개만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5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elect T1 테이블의 품번 필드와 T2 테이블의 제조사 필드를 검색하시옵니다. 자, from 다음엔 테이블 이름이죠. T1 테이블과 T2 테이블에서 검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where 조건입니다. T2 테이블의 소재지가 뭐하고 뭐인 것만 서울 또는 수원인 것만 나오게 하래요. 그리고 and 또 조건이 있습니다. 품번이 같아야 돼요. T1 테이블의 품번과 T2 테이블의 품번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정답 4번이 됩니다. 테이블 T1의 품번 필드와 테이블 T2의 제조사 필드만 SQL 실행 결과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 맞죠? 그리고 1번은 왜 틀렸어요, 여러분?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까지는 맞는데 and가 뭐예요? 그리고 조건이죠? 이거나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왜 틀렸어요, 여러분? T1과 T2 품번이 일치하는 거는 맞는데 소재지가 서울과 수원을 제외한다? 아니죠. 서울 또는 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왜 틀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품번과 T2의 제조사 필드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select 다음에 검색할 필드명을 나열해 주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결과를 표시하는 SQL문은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자, 여기 출간 연도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간 연도는 오름차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차 정렬은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이렇게 같은 자료가 있을 때요. 이렇게 같은 자료가 있을 때 저자 보이시죠? 저자가 김DB, 이현산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간 연도는 오름차순 그리고 저자도 가나다라니까 오름차순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5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부서별, 제품별 영업실적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영업실적이 1억 원 이상인 제품의 합계를 구하고자 해요. 다음 중 이를 위한 SQL문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구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여러분, 우리 부서별 그랬으니까 그룹 바이가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조건이니까 해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우리 select문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서 틀린 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오더바이입니다. 오더바이 조금 전에 풀어보셨죠? 정렬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정렬한다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크로스텍 쿼리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우리 앞선 문제에서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3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2개 이상의 열머리글 옵션을 정할 수 있다? 행머리글 옵션? 아니에요, 여러분. 열머리글은 1개만 지정할 수 있어요. 행머리글도요, 최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쿼리의 디자인 보기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한 경우 동일한 결과를 표시하는 SQL문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집 인원 필드가 1000보다 클 때는 뭐로 업데이트하래요? 2000으로 업데이트하래요. 자, 또 조건이 있죠? 지역이 모일 때 서울이라면 또 모집 인원을 뭐로 알아? 2000으로 업데이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모집 인원이 1000보다 크거나 지역이 서울일 때 모집 인원의 업데이트를 숫자를 2000으로 업데이트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1, 테이블 1을 업데이트 하셔요. 모집 인원이 테이블 1이잖아요. 셋, 어떤 필드를 모집 인원을 2000으로 업데이트 할 거예요. 자, 왜요? 조건이죠. 지역이 서울 또는 모집 인원이 1000보다 크다면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6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학생 테이블을 참고해서 아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select 나이 avg 그랬습니다. avg 나이가 뭐예요, 여러분? 나이의 평균을 구하시오죠. 어느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나이의 평균을 구하래요. 왜요? 조건은 뭐예요? 전공이 not in 아닌 거죠. 뭐하고 뭐가 아닌 거? 수학과 회계를 제외한 전공이 수학과 회계를 제외한 학생들의 나이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회계를 지어보죠. 그리고 수학도 지어보고요. 또 회계 지어보고 수학 지어볼게요. 그럼 뭐만 나와요? 23살, 31살, 그리고 21살입니다. 자,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75가 되겠죠? 75를 평균 구해야 되니까 3으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가 나와요, 여러분? 네, 25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6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서 검색하는 매개변수 쿼리를 작성하려고 해요. 다음 중 age 필드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매개변수 값 창 보이시죠?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구가 뜨려면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괄호. 그리고 최소 나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입력한 나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6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커스터머 테이블을 참고해서 아래에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select count 별표했습니다. 자, 행들의 개수를 세시오. from 어디로부터? 자, 요 안에도 또 select 문이 있죠? select distinct city. 자, city를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래요. 어느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자, 그러면 도시가 중복되지 않게 검색해 볼게요. 부산 카운트, 서울 카운트. 얘는 제끼고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도 없애고, 자, 대전 카운트, 서울 없애고, 광주 카운트, 서울 없애고, 인천 카운트 됩니다. 자, 이 몇 개가 카운트 돼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6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SQL 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오더 바이 절 사용 시 정렬 방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DSC 내림차순이다? 아니죠, 여러분. 정렬 방식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오름차순 ASC가 기본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틀린 거 1번입니다. 6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학생 테이블에 대한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select, 자, avg 나이 필드의 평균을 구하시오죠. 어느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왜요? 조건입니다. 학년이 SN입니다. SN이 여기랑 여기 있죠? 네, SN인 거예요. 여기도 있네요. SN, 이렇게 SN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룹 바이 전공, having count 크거나 같다이. 자, 전공으로 그룹화했을 때 인원수가 2명 이상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SN이 이렇게 3개인데 전공이 2명인 거는 뭐예요? 통계죠. 영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통계학과에 대한 나이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3과 25, 23살과 25의 나이의 평균은 뭐가 나오겠어요? 24살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6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택 쿼리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자, 줄 그어볼까요?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합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연산자 like입니다. like. 예. 이 like는 어떨 때 써요, 여러분? 무엇을 포함하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SQL문으로 생성된 테이블에서 레코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 고객과 계좌 간의 관계는 1대 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 고객명, 연락번호가 들어가죠. 프리마리키, 기본 키는 고객 아이디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계좌 테이블 볼까요? 계좌 테이블은요. 자, 계좌번호, 고객 아이디, 잔액 이렇게 있고요. 자, 인티저 디폴트형. 자, 잔액은 정수형인데 기본값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프리마리키, 기본 키는 계좌번호고요. 포린키, 외래키는 고객 아이디입니다. 고객 아이디가 같이 공통적으로 있죠. 레퍼런스 고객, 고객 테이블을 참고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를 한번 보죠. 자, 여러분 1번 볼게요.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고객 아이디는 기본 키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계좌 테이블에서는 계좌번호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자, 계좌번호가 기본 키죠. 2번도 맞고요. 자, 3번 볼게요. 고객 테이블에서 연락번호 필드는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자, 연락번호는요, 난 널이라는 이런 문장도 없고요. 기본 키도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는 없다. 자, 우리 고객과 계좌 간의 관계는 1대 다관계라고 했죠? 자, 한 고객당 여러 개의 계좌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테이블에서도 고객 아이디는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진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은행 계좌에 뭐, 적금 통장, 뭐, 입출금 통장,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요약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계 평균 등의 집계 함수를 계산하고 데이터 시트의 측면과 위쪽에 두 세트의 값으로 그룹화시키는 쿼리 유형. 자, 여러분 보세요. 데이터가 있는데 위쪽과 측면에 뭐예요, 여러분? 이걸 크로스탭 쿼리라고 하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6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데이트 학생 했습니다. 학생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시오. set, 어떻게? 주소 필드 값에 뭘 넣으래요? 서울을 넣으래요. 왜요? 조건은 뭐예요? 학번이 100번일 때 주소 값에 주소 필드에 서울이라는 데이터를 넣으랍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100인 레코드의 주소값을 서울로 갱신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0번 볼게요. 각 데이터 형식에 맞는 쿼리의 조건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숫자 데이터일 경우는 크거나 같다 2000, and 작거나 같다 4000 성립됩니다. 자, 날짜 데이터인 경우,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 우리 날짜 데이터 관계연산 썼을 때는요, 이렇게 따옴표가 안 들어가고요. 앞뒤에 샵이 들어갑니다. 샵. 요 사이에 날짜를 넣어야 돼요. 네.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문자 데이터인 경우, 자, 이게 뭐예요? 성북구가 아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자 데이터일 때, 자, 인 서울 부산 이거 아까 뭐였어요? 서울이거나 부산이라는 거죠. 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71번 볼게요. 다음 중 크로스탭 쿼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쿼리 결과를 엑셀 워크시트와 같이 비슷한 표 형태로 표시하는 특수한 형태 쿼리 맞습니다. 맨 왼쪽에 세로로 표시되는 행 머리글과 맨 위에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는 열 머리글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그룹화시키죠. 우리 그룹화한 데이터에 대해 개수,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열머리글로 사용되는 필드는 여러 개 아니죠. 열머리글은 하나만 지정할 수 있고요. 행머리글은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72번 보겠습니다. 실행 쿼리의 인서트 삽입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한 개의 인서트 문으로 여러 개 레코드에 여러 개 테이블에 동일하게 추가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레코드를 동일하게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 여러 개의 레코드를 동시에 추가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개의 테이블에는 추가할 수 없어요. 한 번에 한 개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린 겁니다. 73번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중 쿼리에서 사용하는 문자열 조건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수학과 영어. 이건 뭐예요? 수학 또는 영어인 레코드를 찾는 거 맞습니다. 자, like 서울 별표. 이건 뭐예요? 서울이라는 문자열로 시작되는 필드 맞아요. 자, 3번 볼게요. 앞뒤에 별표가 붙었죠? 신림 앞뒤에 별표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자, 문자열의 두 번째가 신이고 세 번째가 림인 땡.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자, 앞뒤에 별표가 들어가면 포함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신림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7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셀렉트 문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프롬절에는 셀렉트 문에 나열된 필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이나 쿼리 지정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프롬 다음엔 테이블 또는 쿼리 이름이 들어가요. 2번 볼게요. 중복되는 레코드를 없앨 때 distinct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as 문은 필드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에 별명을 지정할 때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자, 그룹 바이 문으로 레코드를 결합하면 웨어저를 사용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레코드가 표시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룹 바이는요 조건문을 쓸 때 웨어저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구문을 써야 돼요? 해빙이죠, 해빙. 네, 그룹 바이의 조건은 해빙이라는 글자를 써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5번 볼게요. 아래는 쿼리의 디자인 보기입니다. 아래 쿼리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지도학생 테이블에서 이름과 전공과 입학연도를 갖고 올 건데 자,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전공이 컴퓨터 공학인 애들을 나오게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입학연도는 조건이 또 뭐예요? 2018년도보다 작은이죠? 자, 근데 화면에 표시되는 건 뭐예요? 이름과 전공만 나오게 되죠. 왜? 입학연도는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얘는 조건에만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018년 전에 입학하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지도학생들의 이름과 전공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3과목 첫 번째 파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잘 정리되셨는지요? 반복이 중요하니까 모르는 파트는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당 영상에 댓글 적어주시면 확인하고 최대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막으로 해설을 달았던 중요한 내용은 교재에 꼼꼼하게 노트해 보시면서 보시면 효과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요 3과목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파트 핵심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일도 모레도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덕골이었습니다.